안녕하세요. 성공취업의 시작, 네, 자, 이승입니다. 이기욱입니다. 네,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대한민국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 설명서. 어디서도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궁금증을 시원하게 타파해주는 투데이 잡스가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꿈을 위한 취업 전략 가이드 투데이 잡스 오늘 1부에서는요. 취업의 관문 중에 하나죠. 면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저희가 1부에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그 내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왜 항상 면접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분들 오늘 그 궁금증 취업 필살기 1부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2부에서는요. 저희가 면접에 대한 팁을 모아서 2부에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취업 필살기 2부에서는 오늘 면접에 합격할 수밖에 없는 답변 방법과 그동안 궁금했던 면접 카더라를 전격 공개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 경제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나를 위해서 다시 사회 나갈 결심을 한 그녀들을 위한 시간 3부에서 준비해봤는데요.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한 만반의 준비가 된 경단녀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모은 여성 취업 정보 코너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 취준생들을 위한 취향 저격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투데이 잡스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미래를 선사하고자 합니다. 발빠르게 전달해드리는 취업 뉴스, 해결하지 못하는 취업 고민 해소, 중장년을 위한 채용 및 창업 정보, 취준생이라면 모두 꿈꾸는 대기업 공채, 차가운 취업길에 따뜻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사원증을 받는 그날까지 생방송 투데이 잡스. 네, 취준생이 합격생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취업 필살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안정영 컨설턴트가 옆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정영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못 나왔는데 네. 지난주에 그 밑에 지방 경상북도 남도 네.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남부지방. 울산광역시를 비롯해서 지방을 좀 투하고 돌아왔습니다. 아니, 느낌 탓인지 모르겠는데 울산을 좀 자주 가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울산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제가 네. 그 친구들이 굉장히 좀 열심히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네. 하반기 시작되다 보니까 각각의 학교들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취업 특강들이 열리고 있는데 예.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겠지만 그렇게 학교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참석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실제로 만나보시니까 하반기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실제 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다 여러분들 열심히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텐데요. 기업에서 좀 전년보다는 채용 규모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하긴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체감하기에는 그렇게 별로 차이는 없을 겁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하반기 시작되기 전에 나 어디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신 분들 많을 텐데 그 계획 그대로 좀 정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진을 해야 하긴 하는데 또 네. 매 순간순간 긴장이 되니까 맞습니다. 서류, 필기, 면접, 최종 면접까지 또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뭐 본격적인 천하제일 자소서 작성 대회라고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이제 자기소개서 가장 좋은 거는 하루에 한 기업씩 써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이 이제 면접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실제 제가 지금 지도하고 있는 한 학생이 오늘 면접을 보러 갑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항상 어떤 정기 공채 시즌이 좀 강했다라고 한다면 요즘에는 수시 채용이 좀 많이 진행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자기소개서 작성도 하시겠지만 오늘 그 친구처럼 면접 보러 가시는 분들은 저희 프로그램 보시면서 면접에 대한 팁도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요즘 공채 열린 기업이 어디 뭐 삼성 열린 것 같던데 또 어디 있나요? 다 열렸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월요일부터 시작해서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CJ 그룹도 열렸고요. 그다음에 삼성그룹도 열렸고요. 그다음에 그 SK 그룹도 다 열렸고요. 그다음에 현대자동차는 뭐 수시 채용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지금 열릴 곳은 다 열렸고 다행스럽게도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잖아요. 예, 예, 예. 네. 예, 이때를 좀 배려해줘서 서류 마감이 거의 한 16일인 기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추석 때 또 배려한 쉬시는 건가요? 쉬시는 것도 좋은데 그렇죠. 예. 어차피 뭐 추석 때도 취준할 거니까 자기소개서 작성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번에 상반기 때 약간 고배를 마신 분들은 네. 하반기에는 기필코 합격하리라 네. 이렇게 칼을 갈고 계신 분들이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는 자기소개서도 물론 그러겠지만 더 큰 부분은 아무래도 면접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은 결국에 여러분들을 보고 뽑는 건 면접일 것이고 면접에서 떨어지면 약간 좀 멘탈이 조금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죠. 그래서 네. 저는 면접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허. 네, 두 네. 분한테도 조금 궁금한 게 예, 예, 예. 면접 보실 때에 어떤 부분을 좀 가장 걱정 들었는지. 어떤 부분이요? 예. 사실 면접이 제일 중요하긴 했죠. 전형 네. 중에서. 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인성적인 부분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렇죠. 말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어떻게 볼지에 대한 그 외모적인 부분 네. 그런 게 비교적 다른 직군보다는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모든 부분을 뭐 취준생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네. 어느 부분 하나도 소홀하면 안 되죠, 사실. 다 하려고 노력은 하는 거죠. 몇 번 정도 떨어지셨어요? 많이 떨어졌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많이 역시 떨어졌죠. 면접에서 네. 제일 중요한 거는 떨어지면 네. 멘탈이 좀 많이 약해지는데 왜냐하면 나를 보고 떨어뜨린 거거든요. 그러면 그쵸. 점점 자신감이 떨어지면서 내가 이 말하면 혹시 평가자가 또 뭘 안 좋아하지 않을까? 또 이런 말은 또 좀 어떻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면접의 기본기라고 하죠. 내용적인 거에서부터 표현해내는 방법까지 하나씩 찬찬히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면접을 보고 뭐 최종 면접도 보는데 가장 힘든 게 내가 왜 떨어졌을까? 그렇죠. 라는 질문이 있는데 네. 뭐 간혹 이제 인사팀에 전화해서 저 왜 떨어졌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 그런 용기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이제 복귀를 해보다가 뚜렷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끝난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보세요? 인사팀에 전화해서 내가 왜 떨어졌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친구는 제가 정말 상을 인정?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만하는. 왜냐하면 제가 회사로 좀 많이 전화해보라고 하는 타임이 언제냐면 직무에 대해서 알아볼 때 각 기업에서 직무에 대한 소개를 하지만 실상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럼 저는 그런 때에 직접 회사에 전화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직무는 어떤 거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전 물어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대한 열이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우리 이승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건지 모르는 친구들을 위한 특집 방송을 좀 준비했습니다. 너무 이름하야 당신이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고요. 나는 네가 지난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를 그렇죠. 알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구나. 맞습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좀 이게 뻔한 얘기라기보다는 실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떨어지는 이유들을 좀 분석해 드리고 싶고요. 2부에서는 실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답변들을 어떻게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2부에서는 다양한 예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해력을 조금 더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이 보통 면접 탈락을 하는 이유를 그냥 크게 두 가지를 잡으면요. 면접 자체를 못 보는 분이 계시고요. 면접 자체를 잘 보는데 떨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우리 세 명은 면접 자체를 못 본다라기보다는 면접 자체를 잘 보는 카테고리에 좀 속할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표현하는 네. 거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면접을 대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의견을 말하거나 하는 것들이 힘든 부분들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스펙들을 제대로 설명해 낼 수 있는 걸 먼저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면접은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한 부분을 모습을 보면서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럼 정보를 던져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평가자가 듣기에 도대체 이 지원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설득은 바라지도 않아요. 예. 설득은 바라지도 않고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말을 제대로 설명만이라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분들은 일단 설득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 하나라도 알고 있는 걸 효과적으로 표현해낼 수 있는 설명의 방법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저희와 같은 스타일의 분들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은 면접관이 알아요.
이 지원자는 말을 잘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지원자가 우리 조직에 들어와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했을 때 우리의 룰을 잘 따를 사람인가? 내 말을 좀 잘 들을 사람인가의 정성적인 애티튜드 부분이 숨겨져 중요하니까 나가지 않을까?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설득 작업, 내가 보여주는 모습에 있어서의 설득 작업에 좀 포커싱을 맞춰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떨어지네요. 오늘 네. 구체적으로 한 5가지 정도를 가지고 왔는데요. 예. 사실 저희 분량이 그렇게 많진 않아서 제가 이 5가지를 짧은 시간 안에 쳐내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가급적이면 다 하지 못하더라도요. 조금씩 하나라도 제대로. 디테일하게 설명을 예. 드리고 못한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가실 때에 다시 한번 지원 동기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실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여러분들의 답변을 딱 듣다 보면 이 지원자는 그냥 지원을 했구나. 이 지원자는 그래도 우리 회사에 대해 어느 정도 조사를 했구나. 예. 와, 이 지원자는 진짜 우리 회사 오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지원 동기에 대한 진정성과 열의를 여러분들이 이 기업 분석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기업 분석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음. 제가 실제 면접관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변을 듣거나 모의 면접할 때 이런 게 느껴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 왜 지원했어라고 했을 때 그날 기사 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날 나온 거.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홈페이지 정도는 보고 비전은 어떻고요, 예, 인재상은 예. 어떻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세 번째 우리를 감동시키는 지원자는 뭐냐면 네.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직접 발품을 좀 팔았습니다. 직접, 감동적이죠. 네, 손품을 좀 팔았습니다라고 해서 어. 나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내가 100% 경험할 수는 없지만 이걸 하기 위해 이렇게 해보면서 이걸 좀 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이걸 이렇게 한번 좀 만들어봤는데 어떨까요? 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해 주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좋네요. 잠깐 예를 들면 네네네. 두 분께서 평가자세요. 예. 근데 A라고 하는 지원자가 와서 저는 연합뉴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A라고 하는 지원자는 그냥 뭐 연합뉴스가 어떤지 알아보는 거고 예. B라는 지원자는 연합뉴스의 어떤 보도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조사해 왔는데 예. 세 번째는 본인이 그거에 따른 어떤 롤모델을 하나 정해서 이런 식으로 좀 해보는 건 어떻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람 마음 똑같거든요. 와닿네요. 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효과적으로 하라는 건 여러분들이 홈페이지 그런 것도 좋아요. 근데 그걸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정보에서 내가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하신 다음에 내가 연합뉴스 지금 이건 참 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약한 것 같아. 도발적이죠. 네. 이걸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나는 어허. 니네 회사에 지원한 거야 라는 지원 동기를 하시면 그게 굉장히 저는 효과적으로 먹힐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알겠습니다.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너무 그렇게 막 들이대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그런 정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예. 것처럼 여기서는 이제 애티튜드가 중요한 거죠. 어. 야, 니네 이거 되게 못하잖아. 내가 해줄게와 같은 어떤 건방짐이 아니라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잘하고 계신데요. 어.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거기에 조금 더 기여하고 싶습니다. 약간 그 조절을 좀 잘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역질문으로 그렇게 잘하시는 양반이 토익은 왜 그래요? 뭐 이러면 어떡해요? 예,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세요. 네. 근데 토익 질문이 들어온다면 사실 이거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과 그렇게 큰 방향은 없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만들어낼 것 같아요. 예, 면접관님 당연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영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서 영어 공부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지금 면접관님이 보시기에 토익 점수는 좀 낮을 수 있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지금은 이 낮은 토익 점수로 영어에 관련된 부분을 못하지만 나중에는 제가 꼭 영어 인터뷰라든지 이런 것까지 해내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야, 라고 예. 긍정적으로 받아치는 게 중요합니다. 애티튜드가 네, 역시 이게 중요한 애티튜드라고 것 저는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네네.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때 어떤 내용들을 분석하시면 좋냐면요. 첫 번째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트라고 해서 그 공시 시스템 알고 계실 거예요. 거기 들어가셔서 일단 사업 포트폴리오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예.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이나 서비스, 브랜드명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건 외우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세 번째는 그럼 우리가 이 제품을 어디에 팔 것인지에 대한 고객사 중요합니다. 고객사 정보가 나와야 아까
아나운서께서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 클라이언트가 외국인일 수 있어요. 그럼 영어 역량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음. 그런 등등 고객사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네. 네 번째, 항상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에서 필요한 거는 뭐예요? 2분기 실적이 어떤지, 3분기 실적이 어떤지에 대한 실적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는 9월이죠. 9월이면 아마 3분기 예상 실적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들이 면접을 보러 가게 되는 11월이라고 하는 시점에서는 거의 이제 전체적인 성적표가 나올 겁니다. 즉 시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때 하셨던 그런 실적 분석을 면접 때 꼭 다시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무회계 쪽이면 숫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외우는 거. 근데 그게 아니라면 왜 증가하고 있는지, 왜 감소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경쟁사 대비 어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건지. 뭐 예를 들어서 연합뉴스, 아니 우리 투데이 잡스를 갑시다. 네. 우리 투데이 잡스에 관련된 경쟁사를 뭐 어딜까요? A라고 한다면 이런 방송하는 데가 많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라고 한다면 투데이 잡스는 그것 대비 어떤 정보가 더 좋고요. 근데 좋고요는 별로 관심 없어요. 어떤 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어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오호호호.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기업 분석하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무슨 기업 애널리스트 된 것처럼 막 딥하게 파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하지 마시고 실적과 이유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약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신다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는데 네. 면접에 떨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네.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네. 직이니까 이제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에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해서요? 대한 걸 좀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건 제가 제 나름대로 이론을 한번 좀 만들어봤어요. 네. CEO 이론이라고 합니다. CEO요? 저희가 생각한 CEO는 아니겠죠? 네. 뭐 들어가기도 아닙니다. 전부터 맞나요? 사사하는 네, 건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예. 만들 때 약간 좀 오그라들긴 했는데 그래도 결국에 회사를 들어가면 CEO라고 하는 꿈은 품으니까 그러니까요. 앞글자를 따가지고 CEO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C부터 C는 좀 뭔가요? 보면 네. C는 크리에이티브 스토리텔링에서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던 일이라든지 즐거웠던 일이라든지 근데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면접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청자를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자기소개하라고 했는데 저는 어디서 태어났고요, 뭐 좋아하고요. 이게 과연 평가자가 궁금해할 사항인가? 아니라는 거죠. 평가자가 궁금해할 사항은 너는 이것과 연관된 어떤 지식과 경험과 태도가 있기에 지원을 했니? 그걸 나한테 들려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구성하실 때 청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청자가 듣고 무언가를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내는 그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C고 E는 네. 무엇인가요? 이는 이펙티브 스피킹해서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면접 때 목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 두 분과 같은 훌륭한 아주 좋은 음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경쟁력은 더 있다라고 당연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목소리가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작년 하반기 때 제 그 학생 사례였는데 이 친구가 공기업에 지원했던 친구인데 NCS는 다 통과합니다. 네. 근데 면접장만 갔는데 그 친구의 그 몇 마디 얘기만 듣고 전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발음을 많이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그렇구나 말씀드린 봐요. 것처럼 이 얘기를 듣고 이 지원자가 무슨 말을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래도 좀 참아줘요. 들으면서 참아주는데 그 다음부터는 듣기가 싫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질문하려고 하더라도 얘한테 그냥 질문하기 좀 그렇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주문했던 건 뭐냐면 너의 자기소개서를 좀 읽어라. 그리고 그 친구는 이공계였어요. 이공계들은 용어들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발음이 안 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조금 더 세게 얘기하든지 천천히 얘기하든지 끊어서 읽든지 얘기하든지 해서 하루에 15분씩 자기소개서를 읽고 전공 서적을 읽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 결과 이번 상반기 때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원하는 기업에 합격했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또 하나하나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니까 또 좋은 성과가 있으신 거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취준생이라고 제가 만약에 취준생이라고 하면 네네네. 저는 이교육 아나운서의 발음하는 걸 들어보시면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스타일이 있단 말이죠. 그런 걸 좀 따라하려고 애쓰시면 돼요. 네.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비교해서 성장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롤모델을 하나 정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일반적인 취준생도 좋고 특히 목소리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하신다면
아나운서 분들의 거를 좀 비교해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CEO의 O 한번 들어볼까요? 오는 outstanding, satisfying 해서 전혀 모르시겠죠, 이게 뭔지. satisfying. 뭘까요? satisfying. 만족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음. 면접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딱 들어왔을 때 면접관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앉을 때의 자세를 보고요. 안녕하십니까? 어디에 지원한 누구누구입니다. 몇 번입니다.의 목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판단합니다. 아나운서랑 비슷한데요? 저희도 그렇죠.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딱 들어갈 보면은 때. 어떤 사람인지 네. 느껴지시잖아요. 예, 예. 맞아요. 그만큼 면접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내용이 중요하고 면접장에서 열정이 중요하죠. 뭐 보여지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니요. 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면접은 굉장히 공적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기업들에서 복장도 조금 자율화하고 있는 추세인데 저는 예. 정장을 꼭 입고 오지 마세요라는 내용이 아니면 가급적이면 정장 입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자로 하여금 여기서의 이미지는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오늘 면접 보러 온 지원자네. 아니 저 지원자는 면접 보러 왔는데 왜 저러고 왔을까? 우리 회사에 올 생각이 있는 것인가? 그런 쓸데없는 오해는 여러분들이 던져드리면은 평가자가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는 척하는 거예요. 야, 얘는 무슨 생각으로 온 걸까? 얘는 자세가 왜 이러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평가를 못 해요. 네. 그러니까 면접장에 가실 때는 첫 번째 정갈하고 굉장히 공적인 이미지 그런 부분들을 주시고요. 두 네. 번째 제가 말씀드린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이런 거 보면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고 쓰고 뭐 친화력도 좋다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예. 실제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세요. 소위 뭐 희마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너 왜 하실 수 이렇게 희마리가 없니? 네, 뭐 그런 이럴 분들 때. 있잖아요. 이걸 던져주면 안 돼. 근데 막 내용으로는 전 열정이 있습니다. 뭐 끈기도 있고 안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필요한 자질이 있을 겁니다. 책임감도 필요하고 열정도 필요하고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용이 완성이 되면 C라는 단계, E라는 단계가 되면 이제 O라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거울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모습 찍어 보시면서 내가 과연 그러한 이미지들을 구현해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런데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이게 깔끔하게 입긴 입었는데 네. 남들이 정장 입었을 때 나는 깔끔한 셔츠 입고 가겠다. 네. 이렇게 좀 스스로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건 어떤 건가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예, 깔끔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죠. 돋보이게 하는 건 괜찮다. 네네. 근데 복장으로 막 알겠습니다. 지나치게 튄다거나 좀 과한 옷차림 같은 예, 예. 그래서 면접관이 왜 저렇게 입고 와서 그것만 안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네.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렇게 입고 오셨다고 하면 다른 모든 지원자들은 정장 입고 오셨는데 왜 예. 우리 이승희 씨만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어. 물어볼 수 있어요. 오히려 네네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오늘같이 비 오는 날에 장화 신고 가도 뭐 그건 안 될 그러니까 것 같은데요? 의문이겠죠. 면접을 어디 산 속에서 뭐 무지상관에서 이렇게 걸어온 건가? 라는 생각. 근데 뭐 회사에 따라서 예, 좋을 수도 있을 것 만약에 같아요. 신발 회사다라고 하면 좋을 수 있죠. 그쵸. 예. TPO에 잘 맞춘 그런 네, 신발 맞습니다. 선택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세 번째 이유는 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상 질문을 뽑을 때 물론 어떤 예상 질문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좀 추려내는 건 좋은데 여러분들의 예상 질문은 사실 여러분들이 제출한 서류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여러분들이 제출한 이력서, 지원서에 그 질문들이 다 담겨져 있는데 예. 자기소개서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다운을 받아놓고 다른 데 작성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네. 이력서나 지원서는 여러분들이 다운을 안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세요. 맞아요. 예, 사실 질문은 여기서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예상 질문들을 좀 추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자소서를 쓸 때 내가 면접에서 이런 거 물어봐줬으면 좋겠다는 걸 전 일부러 넣었었거든요. 역시 그렇게 하긴 잘하시는 했었는데, 분입니다. 네. 네. 혹시나 이제 전략적이게. 우리 취준생들 중에 자소서에서 이걸 좀 체크해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자소서는 이제 면접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폭탄을 던져 놓으셨다는 걸 깨달으실 겁니다. 그래요. 네, 이거 질문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들. 첫 번째는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뭐 숫자 넣어서 구체적인 성과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뭐 최고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눈높이를 맞춰 소통했습니다. 등등 약간의 추상적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검증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표현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역시 자신의 역할, 결과, 성과에 대한 모호함 다 잘했대요. 다 했어요. 소통도 못했는데 갑자기 친구랑 만나서 밥 한 번 먹으면 소통이 막 됩니다. 글로벌 마인드가 막 쌓이고요. 그리고 모든 팀워크에서 내가 갔더니 다 모두 뭐 내가 다 희생했고
즉 여러분들이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역할에 대한 검증이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살면서 힘들었던 일에 대해서 적어주라 하면은 평가자가 알고 싶어하는 거는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배운 점을 알고 싶어하는데 네. 배운 점이나 느낀 점을 제시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꼭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느꼈고요. 네. 조금 더 적용시킨다면 제가 이 직무할 때 더 잘할 수 있습니다까지 가주시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의 경험에서 네네네. 저는 사실 이 지원자가 뭐 아나운서라고 한다면 교내 방송도 해보고 개인 방송도 해봤다는 경험을 듣고 싶은데 너무 원론적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혹시 그거 말고 다른 경험 없습니까? 등 내가 자기소개서 때 제시한 경험 자체가 경쟁력이 아니요. 없거나 면접관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경험도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또 직무 불문 또 사람 불문 공통으로 나오는 질문도 있죠. 예, 이거는 제가 면접 강의 할 때마다 제가 우리 투데이잡스 우리 2% 할 때 처음에 특집할 때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 첫 번째 여러분들의 면접장 간다 하면 자기소개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기소개는 한 3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이건 제가 2부에서 저만의 팁을 좀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 지원 동기죠. 지원 동기는 회사 지원 동기 있을 거고요. 직무 지원 동기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 직무 역량입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넌 이걸 왜 잘해?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경험, 그다음에 자질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좋고요. 네. 네 번째는 성격 장단인데 면접에서 장점은 잘 물어보진 않고요. 보통 단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을 압박해 보기 위해서. 네. 그다음에 마지막 할 말 아니면 포부를 물어볼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성장할 건지. 그런데 면접장에서 물어보는 포부는 약간 자기소개서와는 달라요. 면접장에서 포부 물어볼 때는 이미 면접이 거의 끝난 상태니까 여기에서 뒤집기는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포부는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가장 트렌드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험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각각의 경험 시리즈들을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말고 또 좀 합격에 다가가기 위한 비기 뭐 이런 답변들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내용을 만들고 싶어도 소위 뼈대라고 하죠. 네. 어떤 구조로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모르는 분들이 좀 계시니까 구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신 스타 방식 활용해 주세요. S, 시츄에이션, T, 태스크나 트러블. 그다음에 A는 그걸 해결하기 위한 액션, R은 액션. 리절트, 결과값입니다.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주장이나 생각 물어볼 수 있어요. 안정영 씨,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했는데 한국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산업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주장 생각을 물어볼 땐 첫 번째 결론. 예, 저는 초반에는 좀 어려움 겪겠지만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주장, 포인트 주장입니다. 두 번째 R, 이유입니다. 리즌.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E는 example. 그거에 대한 예를 제시해 주시고 마지막 P는 다시 한번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 2가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실 때는 경험 물어볼 때는 스타 방식과 여러분들의 주장 생각 물어볼 때는 프랩 방식 이 2가지만 가지고 이 뼈대로서 내용을 만들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조를 토대로 접근해 보자라는 말씀이셨던 거고요. 네. 또 숙지하면 좋은 비법들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듣는 내용이 대화, 면접관과 대화하라고 하는 내용인데 아, 중요해요. 두 분께서는 면접관과 대화라는 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글쎄요. 대화요. 대화? 일단 일방적인. 먼저 말씀하세요. 네, 네네네. 네네. 일방적으로 자기가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소통을 한다는 그렇죠, 느낌으로. 그렇죠. 네. 제가 뭐 질문할 수도 있고요. 네. 식사하셨나요? 뭐 교육 씨는 드셨나요? 진짜 개구리 네. 반찬 드셨나요? 막 이러면서. 네. 제가 평가자로 한번 교육실 진짜 한번 평가해보고 싶어요. 면접을 되게 잘 보실 것 같아요. 다음에 네.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도록 네, 하죠. 우리 정말. 교육씨 단독 네. 특집으로. 제가요? 이 네. 넘치는 끼를 한번 제대로 한번 좀 그러니까요. 평가해야 투데이 될것 잡사하기 같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어떻게 뭐 어떤 아니 부분이 말씀하십시오. 좋을까요? 네, 네. 저도 그래서 비슷한 맥락입니다. 소통을 하신다는 게 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면접관과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과 나의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인 질문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다 얘기하는 분들이 뭐 부모님, 교수님 등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과연 이게 효과적인 답변일까? 면접관도 아는 사람을 같이 얘기해서 생각을 좀 맞춰가면 어떨까? 저는 그런 것들이 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 얘기를 듣는 사람과 나의 생각을 한번 맞춰가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 부분을 조금 더 저는 욕심낸다면 그 팁을 좀 드리고 싶네요. 간혹 또 저희가 대화할 때 네. 제가 아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죄송하긴 합니다만 분위기가 쌓여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가장 면접에서 꼭 피해야 할 여러분들 면접장 가서 저는 면접의 최악이자 죄악은요 대화의 단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아찔하죠. 네. 처음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긴장하니까 안정영 씨
우리 연합뉴스 와보니까 어때요? 오늘 아침 먹고 왔어요? 그럼 네, 좋습니다. 네, 먹고 왔습니다. 물론 떨리니까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것보다는 예, 면접관님 먼저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제가 오늘 면접 본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저녁부터 먹지 못했는데요. 배는 비록 고프지만 열심히 잘 면접 봐서 오늘 제가 오고 싶었던 연합뉴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정말 오고 싶습니다. 오늘 면접 잘 보고 싶습니다, 면접관님. 뭐 이런 식으로 살을 좀 붙여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들이 모르는 전공 지식에 대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 들어와도 면접관님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 대답에서 좀 피해가서 면접관 죄송한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는 조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것 말고 다른 부분들을 조사했는데 그걸 같이 해도 될까요? 라고 면접관의 동의를 구하고 그 내용을 조금 더 길게 가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럼 면접을 준비할 때 내가 생각한 질문에 대한 답변만 준비할 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것을 많이 줄기를 쳐서 좀 대비를 해야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승희 아나운서 같은 분은 잘하시는 분이니까 잘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가지쳐서 나한테 어떠한 질문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면접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면접이 떨리시는 분들은 저렇게 준비하시면 너무 힘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왜 지원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만 잘할 수 있어도 되니까 단계적인 그런 실행 방안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를 중심으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짚어봤는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접근한다면 저는 사실은 훨씬 더 네. 합격의 길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팁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친구들이 나와서 면접하는 거 보잖아요. 그 영상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모습과 한번 대조하면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면접력이 쑥쑥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네. 분석한다라는 게 어떻게 좀 분석을 해야 될까요? 예를 우리 들어서 취준생들이. 저 질문을 내가 받았을 경우에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을 보는 거죠. 다른 지점을 파악을 그렇죠. 해내라. 그럼 저 지원자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리고 두 번째는 저런 압박이 들어왔을 때 저 지원자는 어떻게 쳐내는지 표정이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런 정성적인 부분도 체크하실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면접 준비를 하는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면접에서 많이 떨어지면 멘탈도 약해지고 여러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이 되게 많이 낮아지실 텐데요. 면접은 결국에 사람이 평가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연습하시면 눈빛과 자세와 태도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믿으시고 제발 열심히 준비하셔서 자신 있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마디까지 들어봤고요. 오늘 1부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취업 필살기 1부 진행했는데요. 오늘 여행 상품 기획은 이건 아니고 오늘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네.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네, 1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2부에서도 저희가 취업을 위한 여러 가지 비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근 약사에게 취업은 투데이 잡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7,300개) 기업의 참여로 배우면서 일하는 능력 중심 일학습 병행제. 일학습 병행제로 꿈을 향해 달리고, 일학습 병행제로 직무 능력을 배우고. 스펙보다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능력 중심 사회는 일학습 병행제로부터. 어머머 대박! 최우미 소식 들었어? 취직했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독립할 자금도 모았대. 백수 아니었어? 회사에서 알아주는 인재라는데? 걔 이번에 승진도 했잖아. 와, 채움이 잘 나가네. 비결이 뭘까? 채움 씨 비결이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혜택이 궁금하면 실천하세요. 청년에겐 내일을, 기업에겐 인재를 다 채워드립니다. 청년과 기업 모두 함께해요.
네, 성공 취업의 시작 투데이 잡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 면접 합격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업 필살기 2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성공 취업의 지름길 취업 필살기 2부 시작됐습니다. 네, 1부 함께하신 안정영 컨설턴트 옆에는 얼짱 멘토 강신호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반갑습니다. 오세요. 네, 우리 신호 쌤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새벽에 코피가 났어요. 어쩌다가요? 코피라는 단어로 뭐 다 웃을 설명이 일이 될것 아닙니다, 같습니다. 교욱 씨 지금. 네. 제가 정말 네. 잠을 거의 못 자고 강의와 특강으로 뭐 거의 한 24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피가 그걸 말해주고 있는데 좀 건강 관리 잘하고 받아놓으신 거 아니죠, 그릇에다가? 너무 많아갖고요. 네. 우선은 예. 개강을 해갖고 네. 제 제자들도 오랜만에 보고 우리 학생들을 많이 보게 돼서 음. 우선 기분 좋은 한 주였다. 마무리는 좀 훈훈하게 아, 됐네요. 네, 마무리는 좀 좋아야 됩니다. 네,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두 분 모두 우리 하반기 준비하는 취준생 못지않게 쌤들도 굉장히 바쁘시고 또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부에서는 또 이제 우리 안정윤 쌤이 면접에 대한 비법을 잘 공유를 해주셨는데 신호 쌤과 함께 2부에서는 또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2부 때 저희 목표는 코피를 한번 쏘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요? 커피 쏟을 만큼 열심히 하도록 이거. 하겠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부에서 네. 면접에 대한 그런 가이드를 좀 드렸으니까 2부는 네. 우리 강신호 선생님께서 특히 하나하나의 답변들에 대한 예시를 좀 많이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시고 네. 저렇게 답변을 좀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1부에서는 저희가 불합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네. 짚어봤고 이번에는 합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내용을 짚어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진행을 한번 해보고 네. 바로 좀 시작해 볼까요? 네. 준비해 주신 거. 먼저 우리 강신호 선생님께서 네. 저희가 아까 1부에서 기본 질문 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관련된 답변, 예상 답변들, 이런 모범 답변들을 대한 예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좀 시작을 해주시죠. 네, 뭐 자기소개 참 중요합니다. 네. 뭐 1부에서 안 선생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이신데 정말 저도요. 예. 제 마음과 똑같은 내용을 거의 다 말씀해 주셔갖고 공감하면서 그래요? 제가 스튜디오에 들어왔습니다. 와,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러셨구나. 자기소개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우선 자기소개는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면접을 시작하는 첫 단추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패셔너블해지죠. 역시 긍정적인 네, 삐뚤어지겠죠. 예. 네, 삐뚤어지고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네. 잘못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자기소개는 정말 면접에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맞습니다. 드리고요. 그리고 대상과 그리고 장소 그리고 그 상황에 맞춰서 자기소개를 진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히 직무에 맞춰서 내가 어떤 직무를 지원하는지에 따라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그 내용들을 직무와 연관해서 풀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면접관의 니즈가 있습니다. 그 니즈는 어떤 사람을 채용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미 지원자가 알고 가야 되고요. 그 안에 자기소개서 내용 안에 네. 그 내용을 내가 어떠한 소재로 직무 역량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직무 역량 중심으로 풀어간다면 꼭 나와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거요? 성과에 대한 성과치.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과치가 왜 나와야 되는지 제가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너무 한번 좋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례를 화면을 좀 보시면 보여주시죠.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자기도 저도 이제 자신도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에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 내용을 보시면 1시간 일찍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성과로 보이는 다음 거는 장인 거네요. 그렇죠. 네. 수치로 보이는 건 요 정도로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이 성과치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번 눈으로 봐도 한눈으로 봐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이 내용을 한번 성과치가 드러나도록 바꿔봤습니다. 그러게요. 네. 바꾼 내용을 좀 볼까요? 네. 우선 보시면 그 전의 내용은 뭐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면서 실천해봤다. 그러니까 뭘 실천했는지 그리고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성실하신 모습을 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성실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매일 6시 출근을 하시는 아버지의 성실하심을 보고 그 매일마다 30년 6시 출근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성실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예. 이게 수치화돼서 나와 있습니다. 기간과 시간이죠.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시면 그 밑에 4줄 4개월 동안 매일 출근 시각 9시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인턴 계획서의 목표대로 이 본인이 인턴 계획서를 썼다는 것도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제2 외국어,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학습과 영업 관련된 서적들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출근을 1시간 일찍 한 것뿐만이 아니라 1시간 출근을 일찍 해서 무엇을 했는지 직무 관련해서 수치적으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루 일과를 계획대로 10분간 정리하면서 업무를 시작했다. 업무를 시작할 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플랜을 짜고 정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배 이상 업무 예. 성과를 많이 냈다는 말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정리하면서 진행을 했다. 알겠습니다. 성과치를 확실히 보여줘라라는 말씀 맞습니다. 주셨고 네. 안쌤은 어떤 말씀 주셨어요? 저는 사실 이런 예를 좀 갖고 왔다라기보다는 예. 일단 요 강신호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요거를 이제 사실 풀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게 스토리텔링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여러분들이 실제 면접장 가서 자기소개를 할 때 이 내용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성실함입니다. 네. 부지런함이 느껴져야 되고요. 계획이 느껴져야 되는데 한 직장에서 30년 동안 매일 6시 출근을 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한 직장에서 30년 동안 매일 6시 출근을 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부지런함, 성실함을 배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자기소개는 말씀 주신 대로 첫 단추를 끼우는 거란 말이죠. 네. 평가자가 느꼈을 때 부지런하네, 성실하네를 느낄 수 있는 목소리, 어투, 자세, 태도, 눈빛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자기소개 알아봤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지원 동기가 좀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죠. 어떤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 이거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원 동기는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우리 회사를 왜 지원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니네 회사는 이걸 되게 잘해. 니네 회사는 이걸 되게 잘해. 나도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같이 잘하자. 틀린 건 아닌데 예. 평가자가 느꼈을 때 발품을 팔거나 손품을 팔았던 내용이 나오면 좋아요. 그러니까 투데이잡스의 이 취업 컨설턴트로 왜 지원했어요라는 거에 투데이잡스는 참 좋은 방송인데요. 지금 가만히 보니까 좀 사실적인 정보들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한 이론들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사실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사실적인 정보들을 좀 많이 취합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 투데이잡스 들어가서 투데이잡스가 조금 더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취준생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투데이잡스의 약점을 살짝 건드려 주시고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게 약간 도발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예. 모든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쓰시진 못하겠지만 네네. 여러분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기업은 발품 팔고 손품 팔아서 내가 거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해주시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도발적이긴 했는데 그만큼 또 애정이 많이 그렇죠. 느껴지는 하이 그런 리스크 지원 하이 동기가 리턴인 아니었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강쌤은요? 지원 동기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근데 우선 좀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왜 내가 이 기업에 입사해야 되는지를 잘 표현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어떤 이제 제 멘티가 제가 물어봤습니다. H 기업이었어요. 왜 가고 싶니? 그랬더니 연봉 많이 주잖아요. 네, 돈 많이 주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솔직하네요. 예. 근데 그거를 면접장에서 돈을 많이 주니까 전 지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 떨어뜨려 주세요. 뭐 이런 얘기일 수 있겠죠. 꼭 오지 않고 싶습니다. 이 회사에 맞습니다. 약간 이런 그래서 느낌으로. 근데 요 내용에 있어서 저는 그래 솔직하게 얘기해라. 정말 연봉을 많이 주니까 지원했다. 근데 그게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요 기업으로서의 매력도죠. 높은 연봉 그리고 근로 환경, 업계 선두의 그런 브랜딩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입사를 희망합니다라는 것들을 잘 표현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H 기업은 노력한 만큼 그리고 열심히 한 만큼 그 대가, 그 열매를 직원과 함께 나누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함께 나눔으로 그게 바로
인재 경영이 투자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그게 바로 곧 경쟁 우위로 이어지고 그것이 바로 산업에서의 지속 가능한 경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H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와. 저는 지원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한다면 듣기가 좋아요. 좀 네. 틀리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내용도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내가 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좀 잘 지혜롭게 좀 표현을 해서 지원 동기를 차별성 있게 갖고 간다면 네. 합격의 지름길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또 면접관과 이제 마주해서 면접을 보면서 유의해야 할 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면접관과 마주하면서 유의할 점이 정말 많은데요. 우선은 저만 면접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면접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같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특별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 많은 얘기들을 갖고 가고 말이 길어진다면 면접관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제 기업에 대해서 엄청난 분석과 조사를 한 성실한 지원자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기업은 누구 얘기를 듣고 싶어 할까요? 자신의 얘기. 스스로의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기업 분석한 기업에 대한 내용만 거의 반 이상을 자기소개 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지원 동기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당연히 나에 대한 얘기를 구체화해서 그리고 스토리텔링해서 해당 직무를 제가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네. 얘기를 한다면 훨씬 더 면접관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지원 동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면- 부분은 네.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방향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 회사 지원 동기를 물어볼 때는 그 회사에 대한 분석적인 내용, 그게 내가 손품 드리고 발품 드리는 그 내용이 필요할 거고요. 딱 이 질문을 들었을 때에 너는 그럼 왜 지원했니? 이 직무에 왜 지원했냐라고 하는 직무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집어넣으시는 그 방향성을 좀 잡으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게 고민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왜 지원했습니까? 라는 질문이 회사 지원 동기인지 직무 지원 동기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질문인 헷갈릴 거죠. 수 그럴 있죠. 때는 예. 네, 회사 지원 동기부터 얘기하세요. 그럼 면접관이 이제 직무 지원 동기가 궁금하면 직무 지원 동기를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는 두 가지를 좀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음. 네. 그러면 직무 지원 동기 이야기 나온 김에 직무 역량을 관련해서 이걸 당신이 우리 직무와 관련된 역량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 던졌을 네. 때 답변을 좀 어떤 방향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선 직무 역량 키워드가 있습니다. 뭐 당연히 직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직무 역량 키워드가 나오겠죠. 네. 그 직무 역량 키워드들 중에서 또 나의 자기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기 분석이 이루어진 한마디로 나의 장점 그리고 강점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그 키워드와 직무 역량 키워드랑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선 중요한 게 내가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직무 역량에 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신뢰성이 객관성이 좀 어떨까요? 그러니까 자소설일 수도 있으니까 또 예, 맞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고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얘기하기 때문에 저 솔직히 집에 1,000억 있습니다. 그러세요? 네. 친하게 지냅시다. 아, 네. 믿으시네요. 너무 착하셔갖고. 예. 신뢰성과 객관성이 좀 낮을 수 있죠. 예. 근데 그거를 내가 얘기한 거를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줄 수 있는 사례를 얘기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사례를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직무 역량 키워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량을 가지고 내가 지원한 직무를 수행을 잘해서 이런 성과를 내겠다라고 신뢰성과 객관성을 높여주는 그런 직무 역량을 어필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한테 질문을 좀 해주세요. 질문이요? 어떤 거요? 우리가 선생님들 강의를 왜 들어야 됩니까? 선생님은 뭘 잘하십니까? 라는 질문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이 가능하시죠? 좋습니다. 그게 좋을 예, 것 예. 같아요. 그럼 안쌤은 네. 안쌤의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 이 수많은 시청자들이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합격자에 대한 데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취업 강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량은 실제 합격자로 만들어내느냐 아니냐에 따른 것 같고요. 저는 다양한 경험, 사례를 통해서 수많은 합격자, 뭐 예를 들어서 1,000명이라고 한다면 1,000명의 합격자를 배출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가장 실질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는 저는 네. 여러분들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취준생이 무엇이 필요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제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가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명확하게 네. 정리를 그러니까 저는 구조화를 좀 해주셨는데. 했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신호 쌤께 또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약간 좀 준비 안 하고 계시다가 혹시 안쌤은 준비해놓고 우리 아니에요. 신입사원님만 질문하신 거 너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근데- 또 코피 나시. 네, 오늘 뭐 가면서 코피가 또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말씀을 잘하시니까 그리고 제가 듣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특강을 듣고 싶은데 한번 뭐 들어봐야 하나라는 생각. 컨설팅 받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면접의 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컨설턴트다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나요? 이제 근거를 제가-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로 정말 최종 면접에서만 네. 7번 떨어진 우리 우리 멘티를 제가 8회차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7회차 때, 그러니까 당연히 7주죠. 7주 만에 본인이 가고 싶어하는 1등 기업에 단번에 합격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당 지원자의 보완할 점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을 고쳐서 클리닉에서 원하는 니즈에 맞춰서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그것도 최단 기간에 달성했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 이런 사례를 봐서 알 수 있듯이 지원자의 목적과 그리고 모든 장단점을 파악해서 목표에 맞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컨설턴트 저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쌤, 이런 질문을 저희로 하여금 던지가신 이유는 모범적인 왜냐면은- 사례를 보여주시려고 아니요. 하신 그게 건가요? 아니라 네. 우리가 이론은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직무상 강점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건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작 여러분들이 면접장 가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못해요. 제가 말씀드린 저의 구조는 뭐냐면 첫 번째 나는 이걸 잘할 수 있다. 난 두 가지 있다라고 하는 두 가지식으로 먼저 이걸 던지고 첫 번째는 무엇, 두 번째 무엇 이 구조만 가지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만들어낸다는 구조를 거죠. 보여주시려고. 근데 우리 강신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사례를 말씀해 주신다고 예. 하셨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네.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대신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구조를 선택하셔서 면접은 글로 쓰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을 계속 해봐야 되니까 이런 식의 이론이 있다면 나는 어떻게 말로 만들어낼 건지에 대한 실질적인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음으로 짚어볼 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쉬운 질문 같지만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이 부분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성격의 장단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지 정말 고민하는 항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특히 단점 같은 경우는 이 단점이 너무 치명적인데 써도 될까요? 네, 이런 질문도 많이 하고요. 이 장점이 있는데 이게 과연 직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궁금해하는 학생들 많이 있습니다. 네. 우선 그래요. 장점 같은 경우는 이 장점, 제가 장점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서 끝? 네, 안 되겠죠. 장점을 얘기했다면 그 장점으로 내가 지원한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성과 낼 수 있을지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요. 예. 우리 학생들이 정말 순수하셔갖고 정말 말 그대로 장점만 얘기하시고 끝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점이 있다면 내가 이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고 어떤 성과 낼 수 있을지를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단점이 있다면 우선 단점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면 정말 좀 치명적인 거는 거짓말은 아니고요. 좀 너무 치명적인 약점은 조금 노출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조금 노력해서 변화되고 있는 단점을 좀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 그리고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네. 그리고 그 조직에서 직무에서 이 단점에 대한 보완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면접관한테 어필한다면 좋은 성격의 장단점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좀 사례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준비된 내용이 있나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잠깐 좀 읽어드리면 네. K기업은 인간과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부품 회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입사 후에 나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하게 습득할 것이다라고 해서 첫째, 둘째, 셋째의 구조화 형태였고요. 네. 각각의 내용들이 본인이 했던 내용들을 그 사례를 좀 집어넣으심으로써 말씀해주신 대로 그런 방향성을 좀 가지고 갔던 것 같습니다. 단점 같은 경우에는 우유부단이 아닌 먼저 듣고 설득하는 자세라고 해서 역시 첫 번째 단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점을 갖고 있다라고 먼저 두 가지식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준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따라주는 게 성격상 단점입니까? 단점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맞아요. 예. 어떤 상황에선 단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력에 대한 방안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예. 제가 이 말씀만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면접장에서 성격상 장점을 물어본다라기보다는 성격상 단점을 물어볼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단점을 들을 때 그 단점 여러분들이 보완하고 있는 그런 노력 그런 걸 뭐 솔직히 얘기해서 막 믿진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조금 더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격상 단점은 저는 하나만 준비하지 마시고 2가지, 3가지 정도까지는 조금 더 풀을 가져가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단점에 대한 얘기할 때 좀 이게 장점이랑 연결이 되는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너무 속보인다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중요한 뭐 말씀. 예를 들면 뭐 저는 완벽주의인 게 너무 단점입니다. 완벽주의처럼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이.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고요. 네, 너무 허점이 네. 많이 보이는데 아, 채찍질을 좀 더 하셔도 좋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예. 안 선생님도 이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장점화할 수 있는 단점이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게 너무나도 뭐 진부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장점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뻔하게 보일 수 있다면 예.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솔직하게 이 단점이 있는데 제가 어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더라도 그 부분은 내가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하려고 노력했던 부분들이 향후에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만 보여주신다면 그런 단점들을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 장단점 다른 이야기 네. 한 말씀 더 하셔도 만약에 됩니다. 두 분이 평가자세요. 네. 네. 평가자시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이 2부에서 하는 모습들을 봤잖아요. 네네네. 네. 두 분이 평가자신데 뽑으셔야 돼요. 어떤 분을 뽑으실 것 같으세요? 저요? 네. 전 MC라서 중립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한 분만 선택해야 어려운 된다면. 질문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은 이게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전 이럴 것 같아요. 저는 네. 되게 어때요? 막 도발적이죠. 막 적극적이죠. 근데 우리 옆에 강진호 선생님은 어떠세요? 약간 차분하시죠. 네. 점잖으시죠. 제가 잘한다, 강진호 선생님이 잘한다 얘기할 수 없어요. 평가자의 선호도에 따라 갈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보여주실 모습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 평가의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좋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성격상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 저는 성격상 단점이 뭐냐면은 항상 이렇게 좀 열정적인 거라 이게 약간 평가자한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럼 안 뽑는다니까요. 그럼 제가 이거를 그래도 저는요 제 성격에 대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려고 합니다. 이게 평가자의 마음에 들면 그래 나는 쟤 데리고 가서 교육시키겠다. 근데 네. 난 쟤 못 시키겠어. 그럼 안 뽑혀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솔직한 부분이 들어간다. 여러분들의 전략으로 가셔도 좋고 아니면 이 부분을 감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저도 이렇게 차분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니,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 네네네. 하려고 하셨구나. 저는 네. 다음 주부터 두 분이서 같이 방송 안 하실 생각으로 이걸 질문을 아닙니다. 하시는구나라고 아닙니다. 생각하고 예. 깜짝 놀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이런 스타일로 강선 선생님의 스타일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그러시구나. 차분함과 네. 예. 조곤조곤함과 이런 것들. 네. 오늘 멘트가 너무 좋으시네요. 그렇죠. 아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찔할 뻔했는데 좀 감사합니다. 훈훈하게 마무리가 네, 돼서 네. 너무 다행이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장단점 이렇게 짚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 쌤이 좀 설명해 주시죠. 입사 후 네. 포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최종 면접에서 또 많이 어필되는 항목 중에 하나고요. 예. 거의 이제 면접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내가 잘 봤다면 이제 이런 방향으로 계속 가서 마무리해서 합격의 길로 가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제 마지막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입사 후에 내가 어떻게 성장하고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겠다라는 거를 나의 계획 그리고 나의 희망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멘티들한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부터 썼던 방식입니다. 수치적으로 제가 수치를 좀 많이 좋아하는 걸로 이제 많이 보여지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입사 뭐 3년 차, 입사 5년 차, 7년 차. 네. 옛날 방식이긴 하지만 이렇게 수치화해서 시계열적으로 풀어가는 겁니다. 이 연차별로 해서 내가 어떤 성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결과를 내겠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막연히 어떤 걸 뭘 하겠다라는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구체화시켜서 디테일을 살려서 나의 포부와 그리고 예. 결과, 성과를 얘기해 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뚜렷하게 세워서 제시해라. 그렇죠. 라는 말씀해 주셨고 네네. 네. 안 쌤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입사 후 포부를 좀 지원 동기와 따로 노는 분들이 많아요. 예. 다시 한번 좀 갈게요.
제가 투데이 잡스에 들어온 이유는 여러분들한테 사실적인 정보를 전달해드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원 동기죠. 네. 그럼 여러분들한테 입사 포부를 물었을 때 갑자기 너무 거시적으로 갑니다. 뭐 입사 몇 년 후에 뭐 말씀해 주셨지만 뭐 3년 후, 7년 후, 그리고 10년 후에 아마 10년 후에 여러분들 그 회사 안 다닐 확률이 높아요. 많이 그만둬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평가자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때 시점이 일이 아니라 네가 들어가서 일한다고 하는 게 실질적인 정보 줄 거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 그래서 저는 입사 후 포부를 멀리 가지 마세요. 다시 지원 동기를 끄집어내서 저는 어떻게 사실적인 정보 줄 거냐면요. 일단 트렌드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다양한 친구들을 만나볼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송용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게요. 제가 들려드려도 좋고요. 친구들을 초대해서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동 방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게 평가자가 느꼈을 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입사 후 포부를 만들려고 할 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네.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분에 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좀 한번 세워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네.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이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요 항목이 지원 동기 항목, 입사 후 포부의 항목이 근속률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근속률, 그러니까 퇴사율이 낮게끔 하는 게 이제 채용 담당자의 그런 성과 지표인데 네. 한마디로 요 항목을 체크해 보면 근속률이 높을지 아니면 퇴사율이 높을지 판가름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 그래서 네. 연결지어서 굉장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입사 후 포부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 질문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한마디.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아주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어도 상황 반전을 약간은 좀 맞아요. 깨할 수 있는 지점인 것 진짜 이거 같아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정말 잡아야 됩니다. 네. 우선은 요 내용은 이제 본인의 열정과 의지의 항목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멘티들한테 꼭 손을 들고 그 기회를 잡아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보통 다대다 면접을 보는데 우선 인성 면접을 볼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 분량 많지 않습니다. 네. 방송에서도 자신의 분량을 따려고 막 되게 노력하잖아요. 근데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관심을 받는 면접자가 지원자가 있으면 자신의 시간은 더 줄어들죠. 그래서 마지막에 손을 들고 그 시간을 잡아야 되는데요. 그 잡을 때 얘기해야 될 게 뭐냐? 당연히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그러려면 면접 때 완벽하게 면접을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면접 때 부족했던 점이 무엇인지 제가 좀 떨려서 이 부분을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이러이러합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입사 후에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 근속하겠다는 의지를 또 보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제가 이제 기업에서 채용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봤는데 정말 마지막에 손을 들고 본인의 의지를 피력한 지원자가 그렇지 않은 지원자보다 1.8배가 합격률이 높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당연히 손을 들고 나의 시간을 어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예시를 갖고 왔긴 했는데 네. 예. 중요한 게 마지막에 손을 들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이 친구가. 근데 질문을 했더니 그 면접관이 그 내용의 답변과 함께 그 후속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본인의 시간을 5분 정도 이상을 더 갖고 갔습니다. 최종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분량, 시간도 더 가져가고 그리고 나에 대한 근속 의지, 열정도 보여주는 네. 귀한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꼭 지원자분들은 이 시간을 잡아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예시로 좀 만나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좋습니다. 들었는데 네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네. 있을까요? 요 기업의 마지막 최종 면접에서의 내용입니다. 실제 네. 네, 내용인가요? 실제입니다. LG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정말 좋은 기업이죠. 네, 네네. 정말 많은 우리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데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나 묻고 싶은 말이 있나요? 면접관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 지원자는 외국어 능력에 따라 제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해당 기업에 혹시 해외 지점 파견이나 탐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또 나옵니다. 영어 잘하시나요? 그랬더니 원어민 수준은 아니지만 부족한 부분 채우기 위해서 지난 6개월 전부터 직접 스터디를 모집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직접 자기가 주도해서 어허.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6개월 동안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성과도 많이 났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관심을 갖습니다. 몇 명이서 하나요? 하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들을 쭉쭉쭉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나도 신기한 게요. 네. 최종 합격을 했고요. 네. 그리고 지금 3년 차인데 예. 제가 얼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출장을 엄청나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 와, 최종 면접에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냐. 이때 외국어 능력에 따라 꿈과 비전이 있고
해외 지점 파견과 탐방, 출장 뭐 많이 가고 싶다고 어필했는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네. 우리 제자랑 어. 통화로 나눴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나눌 얘기 참 많은데 이게 항상 네. 시간이 참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로 좀 나머지 내용들은 좀 넘기도록 하고 안쌤부터 오늘 좀 못다한 얘기 있으시다면 종합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할 말로 대체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네네. 저는 이제 마지막 할 말을 하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역량을 많이 표현해 하셨으면 이거 잘합니다라고 또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역량을 표현 못했거나 답변 못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시는 건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면접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마지막 할 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사실 취업 강사 할 때마다 좀 많이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업에 대한 도전하는 모습 보고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모습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이 저를 참 가슴 뛰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저의 이런 진정성과 열정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좀 이 마지막 할 말을 드리고 싶네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제가 뽑아야 될 것 같은데 뽑고 싶습니다. 네. 네. 강쌤은요? 네, 면접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그 전 채용 프로세스 잘 했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 결국 최종 면접 합격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99번 이렇게 최종 면접에 가서 100번째 합격한 지원자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100번을 최종 면접까지 갔지만 떨어진 지원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한 번의 면접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데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면접 잘 보는 거 중요합니다. 잘 보기 위해선 자소서가 중요하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소서 기반으로 면접이 최종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면접도 중요하고 자소서 쓰는 것도 중요하다. 결과적으로는 둘 다 잘 준비하셔서 면접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 목표 꼭 달성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안정영, 강신호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2부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빠르게 알아보는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그리고 채용 알림장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투데이 자, 잡스. 잠깐 어디 가지 마세요. 기회를 나누면 더 큰 기회가, 열정을 나누면 더 큰 열정이, 가능성을 나누면 더 큰 가능성이, 함께 일하는 희망 공식, 우리의 미래를 더하는 일입니다. 네, 취업은 역시 투데이 잡스 계속해서 실시간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채용 알림장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미리 만나보는 순서죠.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날개를 단 그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채용 알림장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매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채용 정보를 알려드리는 채용알림장 강지수입니다. 오늘은 어떤 채용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채용 소식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주식회사 위드시스템에서 전기 전자제품 제품 조리원을 모집합니다. 학력은 무관하나 6개월 이상의 경력이 요구되고요. 급여는 연 2,50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다음은 건우에서 토목 시공 기술자를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초대졸에서 대졸의 학력과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 4,500만 원이며 모집 기간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삼성산업에서 제조 단순 종사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한 구인건이고요. 급여는 월 250만 원,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다음은 3H 코퍼레이션에서 영업관리 사무원을 채용합니다. 경기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고요. 경력은 무관하나 대졸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며 급여는 월 200만 원, 채용 시 마감됩니다. 네, 연합뉴스에서 본사 취재 기자직, 영문 기자직, 지방 취재 기자직, 그리고 사진 기자직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과 연령 모두 무관하고요. 접수 방법은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를 참고하시며 모집 기간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마지막 채용 소식입니다. 연합뉴스TV에서 영상 취재 기자를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지만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고요. 접수 방법은 9월 10일까지 연합뉴스 채용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취준생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지원 자격 그리고 우대사항 확인하신 후에 마감일에 늦지 않게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채용알림장에서 채용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 어떤 지역으로 가볼까요? 네, 오늘은 낭만이 가득한 곳이죠. 강원도 춘천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춘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이금주 주무관님 연결돼 있는데요.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춘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이금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준비하신 소식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주무관님?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강원팜 산업교육원입니다. 춘천시 동래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교육훈련 사무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1년 이상으로 컴퓨터 OA, 워드, 엑셀,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HRD 행정시스템 관련 행정 업무이며 근무 형태는 주 5일,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1년 이상 경력의 교육훈련 사무원 1분 모시는 공고 첫 소식으로 만나봤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OK 세무법인입니다. 원주시 단계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계사무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무관하나 경력은 5년 이상으로 회계 프로그램 사용 가능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전표 입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결산 등 세무신고 업무입니다. 주 5일 근무, 연봉은 3천만 원 이상이며 면접 시 임금 협의 가능합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이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팩스,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구인 사업장은 강릉시 장애인 종합상담실입니다. 강릉시 교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상담 직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은 초대졸 이상, 경력은 무관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합니다. 담당 직무는 장애인 상담 및 협회 행정 업무이며 주 5일 근무, 월급은 183만 2,100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9월 17일까지이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여 방문, 우편,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경력 무관 상담 직원 1분 모시고 있으니까요.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느 지역으로 가보면 될까요? 네, 다음 지역은요. 탁 트인 배경과 머드 축제 하면 떠오르는 도시입니다. 보령으로 가볼 건데요. 보령 보용복지플러스센터의 김은희 주무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보령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김은입니다. 네, 주무관님 오늘의 채용 소식 만나볼까요? 네, 우리 지역 첫 소개드릴 구인 소식은 청양군 비봉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보민환경입니다. 주식회사 보민환경은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 업체로 영업관리사무원 1명을 채용 중인데요. 학력, 경력은 무관하나 폐기물 처리 산업기사, 환경 관련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으며 담당할 업무는 계약 체결, 진행, 준공 등의 대외 업무입니다. 급여는 월 250부터 300만 원 선으로 면접 시 협의 가능하며 주 5일 근무제이나 월 1회 토요일 당직 근무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9월 16일까지오니 지원 희망하시는 분은 이력서 준비하여 방문, 이메일 등 편리하신 방법으로 기한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이어서 소개드릴 구인 소식은 홍성군 홍성읍에 소재한 해전대학교 상담 전문가 1명 채용 소식입니다. 경력은 무관하나 4년제 대졸 이상 학력, 청소년 상담사 2급 자격증 필수 조건으로 담당할 업무는 대학생 심리 상담 및 학교 부적응 상담, MBTI 검사, 기타 행정 업무입니다. 고용 형태는 24개월 계약직으로 급여는 월 230만 원, 주 5일 근무제이며 보훈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대 채용하고 있습니다. 서류, 면접 전형으로 선발되며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 추가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9월 11일까지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워크넷 공고를 참조하시어 반드시 본교 양식의 서류로 작성하여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구인 공고 이렇게 만나봤고요.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마지막 소개드릴 구인 기업은 보령시 주교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한국로텍 구인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한국로텍은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로서 보령 공장에서는 자동차 부품 중 오토 트랜스미션 내 로터, 캠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번에 생산직 사원 1명을 구인 중입니다. 학력, 경력 관계없으며 자동화 라인 기계 조작 단순 업무로 2교대 근무 형태입니다. 급여는 최저시급으로 산정되고 주 6일 근무제이며 상시 연장근로 수반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복리후생으로 소정의 교통비와 급식비, 상여금 제공되고 있으며 여성 구직자를 우대 채용합니다. 접수 마감은 채용시까지 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구비하시어 워크넷 채용 정보 살펴보시고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소식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알찬 채용 소식들 고맙습니다, 주무관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데일리 구인 정보 여기저기 오늘은 강원과 충남 보령으로 떠나봤습니다. 네, 투데이 잡스 목요일 코너 여성들을 위한 직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지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금 좀 바빠가지고요. 바로 좀 토픽으로 지나갈까요? 오늘 어떤 직업 준비되어 있나요? 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두 네네. 분께 한번 간단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아직 굉장히 많이 남았잖아요. 두 분의 최종적인 꿈은 어떤 게 맞아요. 있을까요? 뭐 꿈이요? 어떤 게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은근히 또 너무나도 쉬운 것 아름다운 같지만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맞아요. 예. 교육신은요? 저도 뭐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네, 그게 제일 어려울 것 같고 그게 최종 목표일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참 아름다운 꿈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훈훈하네요. 네. 네, 요즘 가장 많은 분들이 꿈꾸는 미래도 아마도 건물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맞아요. 창조주 네. 바로 밑에는 건물주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요즘에 주변에 많이 생긴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건물주는 정말 저도 탐이 나는데요.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 중에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들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주택을 직접 임대하고 관리하는 건 생각만큼 쉽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택 하나 뭐 이렇게 저희가 뭐 저는 뭐 예컨대 뭐 제 방을 하나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큰 주택을 이렇게 임대하고 관리하는 일은 굉장히 많이
또 손이 갈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 네. 주택 시설물 유지와 보수, 그리고 개량과 임대료 징수 및 임차인 관리 등 정말 많은 업무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복잡하고 전문적인 일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건물 주인이 혼자 모든 걸 해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주택임대관리사라는 직업입니다. 주택임대관리사. 저는 사실 공인중개사가 뭐 관련된 대부분의 일을 담당하는 줄 알았는데 업무가 좀 분류가 돼 있나 봐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집 계약 문제 등을 중심으로 대해서만 관여를 한다고 하고요. 주택임대관리사는 주택 임대 시에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까지 모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라도 생기지 않도록 매우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공인중개사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실 씨, 그러면 오늘 주택임대관리사를 가지고 오신 이유, 좋은 직업이라서 뭐 가지고 오셨을 테지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주택임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업체에 따라서 근무 시간이 유동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와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분들에게는 정말 알맞은 직업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 중에서는 여성 혹은 주부들이 정말 많다고 합니다. 동성인 여성이면서 어느 정도 삶의 연륜이 있는 여성들을 고객들이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주요 업무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떤 일들을 하나요? 네, 주택임대관리사는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의 임대인을 대신해서 시설의 운영 관리와 유지 보수, 그리고 민원 처리와 월세 징수, 세금 납부 등 주택 임대 관리 업무의 전반을 모두 다 담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임차인을 모집하는 일부터 월세 징수와 세금 납부 등을 위해서 관공서를 방문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임차인의 유지 보수 요구 등 민원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 분쟁으로 인한 법적 처리 등 주택 시설 관리 등도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뭐 종합적인 서비스를 임대인한테 제공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예. 업무가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부동산이 행정적인 부분에 주로 관여를 한다면 주택임대관리사는 건물의 물리적인 부분부터 행정적인 부분들 모든 면에 다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건물을 한 번 방문할 때마다 문제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검토하는 업무도 함께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역할도 많고 업무도 많고 그래서 갖춰야 할 능력도 좀 까다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떤가요? 네, 주택임대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대관리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과 함께 주거 환경 지식 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임대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련 법률 지식과 함께 세무회계 지식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성 면에서는 사람들이 상대한 일이 많기 때문에 외향적인 사람에게 적합하다고 하고요. 네트워크 유지 및 관리 능력, 영업력 또한 필요하며 부동산 금융 등에 대한 정보 수집 능력도 요구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처럼 이제 좀 비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사무소에 뭐 채용을 받아야 되나,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디 뭐 딴 데 갈 데 있나요? 네, 주택임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회사와 함께 주택임대시설관리회사 등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업체에 따라서는 관리부서에서 모든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임차인을 모집하는 중개팀을 따로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업체가 좀 많은 편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서 어느 정도인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5월을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업체는 144개가 영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들 업체에 채용된 공인중개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 자격 취득 전문 인력은 201명 정도라고 합니다. 이는 업체 등록을 위한 요구 조건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관련 업무 종사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부 건설사와 시행사 등 대기업들도 2014년 주택임대관리업체로 등록하기 때문에 보통 관련 종사자는 결혼 발생 시에 수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채용할 때 뭐 필요한 뭐 관련 자격증이나 전공이나 이런 것들 따로 있습니까? 네, 주택임대관리사는 전문 대학 및 대학교의 부동산 그리고 주택관리, 부동산 관리와 주거환경 등의 학과 졸업자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득이 일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채용 시에는 부동산 관련 업무의 경력자를 우대하고 있고요. 부동산 관련 학과 전공자, 공인중개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 관련 자격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쯤에서 현재 직업 현황이 어떤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주택임대관리사는 주택임대관리업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에는
부동산 중개소와 공공주택관리업체 등에서 주택 임대 관리 업무를 담당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도 일부 이들 업체에서는 공인중개사와 주택관리사 등의 관련 업무를 함께 수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택임대관리회사 그리고 임대시설관리회사 등에서 활동할 수 있지만 네. 대기업이 주택 임대 시장에 뛰어들면서 관련 기업으로도 진출도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최근 일부 건설업체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팀을 신설하기도 했다고 하고요. 보안 전문 업체에서도 주택 임대 관리 시장에 합류하는 등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분야라고 합니다. 채용 공고 보면서 얘기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인 데가 있어요? 네, 현재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KD 리빙에서 임대주택 운영관리 신임 및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KD 리빙은 주택과 상가, 시설물 관리, 분야 대행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연 매출액만 2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원 조건은 학력, 경력, 연령까지 모두 무관하고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마감일은 9월 10일까지라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경력단절 여성 여러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성들을 위한 취업 가이드 날개를 단 그녀에서는 주택임대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직업이 소개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오늘 함께해 주신 강지수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잡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성공 취업은 투데이 잡스!